잔인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 나 지긋지긋한 당신네들에게 이제 그만 벗어날래. 우리 이혼해. 다 끝내자. 그러자 시어머니 팔 걷어붙이며 통쾌한 듯 제게 몸뚱아리만 나가라 하시더라고요. 1년이 조금 넘은 결혼 생활에서 절 내쫓고 집이며 차며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파렴치한 행각에 저는 기가 막혔지만 잠시도 그들이랑 한 공간에서 숨을 섞는 것조차 불쾌해 그날로 짐을 싸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절 붙잡더라고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절 말렸습니다. 제발 나 버리지 마 여보. 내가 잘 설득할 테니까. 화가 나서 말로는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속까지 나쁜 분들은 아니야. 오랫동안 봐왔던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 제발 날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줘. 한 번? 이게 지금 한 번이야? 수도 없는 행패에 여지껏 참았고 떠나간 우리 아이한테 몹쓸 말하는 당신네 어머니 이제 치가 떨려서 무서울 지경이야. 나랑 살고 싶으면 당신이 당신 손으로 어머니 버려. 그러면 생각해볼게. 라고 하니 흔들리는 시선에 입술을 질끈 깨물고는 결국은 절 놓아버리더군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뻔히 알면서 그래도 천륜인지라 어머님을 등질 수는 없다 했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서러움을 꾸역꾸역 삼키고선 그게 당신이라는 사람이라며 당신을 믿고 선택한 날 스스로 용서할 수 없다고 모진 말을 뱉고는 그를 떠났습니다. 저를 잃고 가슴 아파하며 우는 그 사람에게 돌아서며 우리의 덧없던 상처뿐인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집 부모님 상황 역시 좋질 않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사업은 부도가 나버려 저희는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뺏겼던 것들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서 그것으로 형편을 좀 낳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소송에서 승소하여 저희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남편과 시어머니하고는 철천치 원수가 된 악연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았던 아빠는 그맘때쯤 회사 일은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 병원으로 운명하셨고 저희 아빠를 너무나도 사랑한 엄마는 집안의 기둥을 잃었다며 슬퍼하다 얄궂게도 몇 년 안 되어 뒤따라 운명하고 마셨습니다. 3년 내에 부모님 줄초상을 치룬 제게 남은 가족이라곤 유일한 피부친 여동생뿐이었네요. 여동생은 제 결혼 생활을 보면서 남자와는 담을 쌓게 되었고 올드미스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두 자매밖에 없던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선 그렇게 20여 년 동안 간신히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몸이 안 좋아 동네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유독 피곤함이 잦았던지라 빈혈이 심해졌고 코피도 자주 나 처음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인가 싶어 영양제 한 대 맞을 생각으로 갔지만 피검사 후 저는 생각지도 못한 병을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증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제 생각으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됩니다만 제가 잘 아는 교수님께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라고 소견서를 내주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찾으라는 의사가 제 전남편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흔한 이름이라 그냥 동명이인이겠지 싶어 저는 해당 병원에 가서 박준호라는 교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를 보자마자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네, 바로 20여 년 전 헤어진 제 전남편이더라고요. 그토록 오랜 시간이 흘렀건만 한눈에 알아볼 만큼 그 사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람 눈에도 제가 그대로 보였던지 본인도 모르게 일어서서는 제게 내뱉는 첫마디가 여보라는 말이었습니다. 헤어진 지가 언제인데 여보라는 말이 무심코 나오다니 예나 지금이나 착한 줄만 알았던 우유부단함도 그대로였던 것 같고 세월만 흘렀지 그 사람 자체가 변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신이 들은 전남편은 차트를 보더니 저와 차트를 다시금 번갈아 보면서 손을 떨다가 애써 담담한 척 백혈병이 어려운 병이긴 하지만 불치병은 아니야. 그나마 초기에 발견해 당장에 항암치료 시작하고 관리 잘하면 나아질 거야. 내가 당신 꼭 고쳐줄게. 라고 좋은 말로 가볍게 얘기하더라고요. 허나 나중에 알고 보니 백혈병은 진단받는 순간 이미 생사의 기로에 돌입하고 치료받고 난 후에도 부작용이 상당하다 하더군요. 게다가 치료비도 만만치 않아 보험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던 제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생을 포기할 수도 없어 저는 일단 전 남편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했지만 남편이 어떻게 주소지를 알아내었는지 절 찾아와 말리더군요. 내가 당신이랑 얘 처갓집 식구들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당신 하나 치료 못 해줄까봐? 나 예전에 당신이 알고 있던 나약한 나 아니야. 명예도 능력도 다 가졌으니까 당신 하나 치료해주는 건 내게 일도 아니라고.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그 옛날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못 지켰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신 치료할 수 있게만 허락해줘. 백혈병이 힘든 암인 거 맞지만 전신에 퍼진 암 중에는 완치가 되는 몇 안 되는 질병이라 치료만 성공하면 흔적 없이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어. 희망을 잃지 말고 나 한 번만 믿어봐. 제발 부탁해. 라고 하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고민하고 있는 사이 제 몸은 병들어가고 있었고 제 여동생은 이 사실을 알고 바보같이 굴지 말라며 얼른 그 남자 말대로 하라고 절 설득했습니다. 제가 자존심을 내세우기에는 치료비가 너무나도 컸고 결국 스스로에게 그 예전 그 남자한테 당했던 빚을 지금에서야 받는 거다라고 여기며 제 몸뚱아리를 전 남편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치료받으면서 고통과 싸워야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곁에 전 남편이 있는 걸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존재가 위안이 돼서가 아니라 전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 때문에 그 옛날 악몽 같던 시어머니의 폐악질을 기억해내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보다 잘 살고 행복해져야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살아야겠다는 절실한 그 심정 하나로 독한 고통을 이악물고 이겨냈습니다. 저는 제 전담 의사였던 남편과 자주 부딪히며 간혹 사적인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그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 후 몇 년 있다가 처녀장가를 들었는데 그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은 있는 집 딸이라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어린 소녀가 못 모르고 신호안 지킨 채 차도를 건너는 거 시어머니가 몸을 던져 아이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녀는 구했지만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저 세상을 갔다 합니다. 하며 눈을 감는 순간 이상하게도 전날 이미 저 세상 가버린 제 딸 전의 손녀가 자신에게 안기는 꿈을 꿨다며 여태 생각도 않던 먼저 간 소녀가 그날 왼종일 마음이 쓰였다고 말씀하셨다더군요. 그 미운 사람은 저와 제 딸에게 참으로 늦은 미안함을 전해달라며 눈을 감았다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과응보는 있었나 봅니다. 제가 독하고 못돼서였는지 끝까지 곱게 생각은 안 들더군요. 전 남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선 부인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고국이 그리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전 남편과는 달리 미국에 남아있어 딸 공부를 시키고 싶었던 새 부인. 갈등을 빚다 남편은 결국 기러기 아빠로 삶을 택했고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진 부부 사이는 결국 부인이 현지인과 바람이 나면서 그 또한 갈라지는 비극을 겪었다 합니다. 딸도 그쪽에 적응하고 있어 현재 연락도 잘 안 되고 있다 하는데 남편 삶 역시 참 외롭다 싶었네요. 저는 남편의 곁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고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 정성껏 챙겨주며 의사 이상의 책임감으로 힘써주었습니다. 전 남편은 항상 근무가 끝난 뒤에는 제 간호를 위해 보호자로서 절 찾았고 병원에 근무할 적엔 의사로서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에는 조금씩 저물었던 옛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전 남편에게 의지하게 된 제 여동생은 잘됐다 싶어하며 응원해 주었고 그런 남편 덕이었는진 몰라도 저는 하루가 다르게 차도를 보였습니다. 오랜 투병 시간을 견디고 나서야 저는 드디어 몸을 회복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은 날 남편은 저를 드라이브 시켜준다며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데려가 제 손을 잡고 제 손가락에 반지를 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는 아무 방해 없이 오로지 당신과 나만을 위해 삶을 살고 싶어. 처음엔 당신이 나한테 프로포즈 했었지?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프로포즈 하고 싶어. 남은 여생 당신이랑 행복하고 싶어. 용기 없고 못난 날 지금이라도 받아주면 안 될까? 저는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와 억하심정으로 괴로웠던 날들에 대해 한스런 눈물을 그의 품에 안겨 쏟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렇게 다시 시작했고 남편과 새 보금자리에서 두 번째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라는 가족만 생겼을 뿐 제 삶은 여전히 같았네요. 여동생과 여전히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제일 열심히 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을 보자면 예전 일들이 생각나고는 해요.
상처는 뼛속 깊이 새겨져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쉽게 잊혀지질 않았지만 그래도 그놈의 정이 뭔지 사랑이 뭔지 남편 덕에 또 위로받고 살고 있네요. 돌고 돌긴 했지만 다시 만나서 사는 걸 보니 부부의 인연이 있긴 있나 보다 합니다. 해묵은 얘기를 정리해서 실컷 털어놓으니 좀 살 것 같네요. 여러분들 역시 항상 행복하길 바라며 더운 여름날 화창한 날씨처럼 반짝이는 태양처럼 잘 살아나가시길 바라봅니다.